예, 11시 19분이 있습니다. 주간의 빅 이벤트들을 넘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략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을 준비하는 시간, 오후장 터닝포인트. 두 분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D&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분 좋게 고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비둘기 FMC는 아닌데 상당히 매파적이었는데 그죠? 매파적이었는데 시장이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넘어간 거죠. 어쨌든 주가가 이제 강한 흐름들로 이제 가는 건데요. 예, 그러게 이제 고민들을 다 털어버린 건가? 아직도 변동성이 남아 있는 것인가? 네, 하창한 본부장님. 그러니까요. 뭐 비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매파적이었죠. 그렇죠. 뭐 점도표나 뭐 점도표도 근데 사실 네. 잘 뜯어보면 그것도 약간 비둘기로 갈 수 있는 약간의 영향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매둘기였어요, 매둘기? 그렇죠. 비매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동결이 4명이었고 연내 1회 인하가 7명 그리고 연내 2회가 8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치는 이제 5.1이어서 1회 인하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숫자는 이제 2회 인하가 제일 많았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주가 빠졌어 봐. 그죠? 어제 주가 빠졌어 봐. 와, 매파적 발언에 주가 빠졌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점도표를 무시할 만큼 CPI가 워낙 임팩트 있게 나왔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조금 더 치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I 데이터가 사실 좀 높게 나왔었던 요인들이 두 가지였죠. 에너지 쪽과 쉘터 부분인데 쉘터는 전월과 똑같이 0.4% 증가로 그쳤지만 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뭐 휘발유 쪽에서 2%대 정도, 그다음에 뭐 제품 같은 경우는 한 3%대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눌리다 보니까 이러면 좀 연속성 있게 빠질 수가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단기간에 한번 올랐다가 또 내려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본다면 향후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의 영향력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점도표나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의 흐름이 지금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어쨌든 연내 1회 이상의 가능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옐런 쪽에서 이제 자금을 푸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1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그렇고 국채 입찰 보면은 상당히 호조를 보였거든요. 그거 역시도 좀 했는데. 그래서 그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자금이 또 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경기감이 일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보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CPI 직후에 떨어졌었던 미국 국채 수익률의 하락 부분이 FOMC 그 회의록 이제 기자회견 이후엔 다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가 좀 메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큰 틀 안에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는 1회지만 내년에 4회 그리고 그 후에도 4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이렇게 넓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CPI나 이런 기타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매크로가 또 너무 과하게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영향력은 있겠지만 파월에서 연준에서도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둔화가 되는 것들은 일부 인정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롱으로 보고 좀 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시간에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급등 나온 것들 기술주들이 워낙 약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는 굉장히 좀 강한 투심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까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리스크 온. 네, 그렇게 결론만. 네, 좋습니다. 네. 그러게 어려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FOMC 앞두고 관망세 뭐 시장 조정 깊어지나 이랬는데 주가 하루 오르니까 오늘은 이제 대세 상승호나 저희도 뭐 매일 장을 다루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위클리로 장을 보거나 그죠? 그렇죠. 먼슬리로 보게 되면 흐름을 볼 텐데 매일매일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대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그러면 역시 국내 증시도 되게 주초반은 관망세였었잖아요, 그죠? 이제 큰 허들을 좀 넘은 겁니까? 위로 좀 열어도 됩니까? 저희가 6월 6일 현충일 휴장 때문에 목요일 방송을 하루 쉬고 5월 30일 목요일에 같이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하창한 본부장님이랑 저랑 예 박사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주시기를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말을 맞추고 들어왔냐? 왜 둘 다
우상향에 대해서 전망을 하나같이 하고 있느냐 네. 이 코멘트를 주셨었는데 사실은 허들을 넘었다. FOMC CPI에 대한 허들을 넘은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냐 매파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요. 결과만 본다면 매파죠. 왜냐하면 3회에서 1회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파월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점도표상 금리 인하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우리 FOMC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의존적일 텐데 데이터가 둔화된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코멘트가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회에서 1회 매파적이었으나 이러한 내용을 샅샅이 살펴본다면 비둘기적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CPI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고 가자면요. 5월 월간 기준으로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10.17% 하락을 했습니다. 5월 월간 기준으로 WTI 국제 유가가 6.0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CPI와 FOMC는 하나의 세트로 보는데 어제 밤 9시 30분에 발표된 CPI만 보았을 때에 이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에너지 가격의 둔화가 CPI를 잡아놓는데 한 몫을 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간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면서 지수의 변곡점들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4월 26일, 5월 31일, 6월 12일이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 전환이 나오는 각각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그 변곡점마다 매수를 외쳤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신다면 5월 30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 이후 제가 목표치를 꼽아 놓았는데 코스피 2770포인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5월 달 후반부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것에 1차 목표치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동시만기일이죠. 갭 상승 출발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갭 상승 출발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가는데 이 열광의 도가니를 한 번씩 흔들어 놓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더라. 전강후약에 조심하자라는 코멘트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두 분이 이제 공히 말씀하셨던 것은 시장이 약했던 것이 이제 선물 시장을 통한 선물 플레이 외국인들 그 얘기했고 긍정적으로 보셨고 지금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시장 얘기부터 했고요. 다음 터닝 포인트 주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아주 잘 갈 때 또 차전지라 그랬죠 우리가 그죠? 계속 2차 전지 지금은 뭐 이제 또 도체입니다. 또 도체 그죠? 결국 이제 반도체가 또 떠오르면서 가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오르지만 하창한 본부장님 여전히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더 강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뭐의 강세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AI 또 주력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하이닉스 부분으로 조금 더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HBM에서 아직까지는 사실 삼성전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지금은 약간의 좀 이제 시각을 좀 달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HBM으로 이제 묶이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도 이런 초과 수요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고 삼성전자가 아예 탈락은 아니다라는 게 엔비디아에서의 좀 이런 CEO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사실 얼마나 지연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천천히 따라오는 그런 흐름들로 반영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탄력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수급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거래일 기준으로 한 달간의 수급 기조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순매도는 3조 3천억 수준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매도량은 1조 8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삼성전자에서의 이탈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선물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을 때 특히나 이제 지수에서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런 매수 기조가 상당히 높았고 통상적으로 한 60%에서 65% 수준의 수급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에서의 수급 이탈 중에서 1조에서 1조 2천억 원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금일
외국인 순매수 1등이 삼성전자죠. 지금 장중 집계된 걸로는요. 그래서 그런 수치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방을 열어놓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는 아직 조금 더 룸이 남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8만 원 한번 돌파 시도를 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는데 좀 대목으로 나온 게 낸드 쪽이죠. 지금 최근에 디램보다 낸드의 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HBM에 대한 이런 필두를 당연히 반도체 최선두에 두시는 건 맞고요. 그 후순위로 낸드와 SSD, ESSD와 관련되어 있는 좀 그런 종목군들을 좀 후순위로 마련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워낙 과점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종목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그런 시각에서? 근데 대표적으로 뭐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스타트를 끊지 않았지만 이제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면 우상향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스터디 해보시고 후발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HBM에서 영역을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한미반도체가 어제 강했고 오늘은 뭐 이수페타시스가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가다가 지금은 뭐 한미반도체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두 개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HBM 쪽이 오늘도 강한 흐름들인데 허반석 의원님은 계속 소재주를 미리 좀 말씀하셨었잖아요. 지금 하창한 본부장님도 솔브레인 같은 거 소재주잖아요. 그죠? 반도체 소재 쪽. 그쪽으로의 가능성 여전히 그쪽을 좋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형주, 한미반도체까지 묶어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때는 소재 부품 장비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5월 3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저점에서 사셔도 됩니다. 지수 추종하는 지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한다, 예상을 한다. 그럼 삼성전자 살만합니다. 5월 30일, 5월 31일 저점에 대한 공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스피 2770포인트를 도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60일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강력 매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미 5월 30일, 31일 날 사신 분들은 홀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반도체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사겠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익 IPS, 원익 QNC, 동진 세미캠, ISC, 아비코전자 오히려 아직 오르지 않은,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 저점은 하지만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은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다시 한 달, 두 달 뒤에 또 저점이 나온다,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노리셔도 부족하지 않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단에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것, 반도체에서 늘 가능하다, 올해 내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이슈를 다룰 때 must have 아이템이죠.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예, 음식료, 화장품 상승세 어디까지 궁금하죠. 예, 최근에 이제 K-뷰티, K-푸드의 강세가 강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보면 와. 마녀공장은 20%가 올랐는데요. 최근에 제일 강했던 건 실리콘2이고요. 그 안에서 순환 상승매가 듭니다. 허반석 의원님, 네. 문제는 올랐다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실적을 확인하면 더 갈까요? 네. 그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수출도 괜찮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음식료를 본다면 재미난 이 순환의 고리가 나오는데 우리 MTN 오전 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먹고 너무 매우니까 바나나 우유도 마시고 밥을 먹는데 김밥이 있고 그럼 김은 한번 사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냉동김밥 관련해서 원래는 우양이 핫도그로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냉동김밥에 대한 수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빙과류, 여기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본다면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더라. 그리고 K-푸드가 나오고 있으니까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시세가 또 나왔습니다. 여름이니까 이제 우리가 삼계탕, 복날에 대한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K-푸드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밸런스 게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불닭과 김, 냉동김밥
빙과류, 막걸리 등 해가지고요. 이 K푸드 섹터 안에서도 여기가 올랐다가 내려오고 저기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불쑥불쑥 밸런스 게임이 이어지고 있더라. 음식료 섹터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볼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은 선케어, 미용기기,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서도 수출에 대한 호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포트 한 켠에 남아갈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도 아니고 K푸드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어디 있겠는가? 5월 30일 이전으로 간다면 5월 23일경에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두들려 맞았다. 그럼 이 정도 내려왔다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도 5%대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귀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이전에 국내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수요가 89%까지 증가를 했고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수준을 이미 넘어선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텔, 카지노, 텍스프리 이쪽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관심주로는 롯데관광개발과 글로벌 텍스프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여쭙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 오늘 또 강세지요. 소위 이제 동해에서의 유전 석유 개발 기대감인데요. 한국가스공사도 시초가에 비하면 지금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7%인데요. 장중에는 한 15%까지, 16%까지 올랐습니다. 기대감이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스공사 올랐지만 제가 종목을 다 모르지만 동양철관 이런 것도 올랐는데 급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건 기대감과 그 변동성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이슈가 초반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양한 산업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겠지만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이슈가 나온 지 벌써 한 8, 9거래일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가장 이제 리포트도 계속적으로 커버가 나오고 있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한국가스공사 하나만 보시는 게 저는 일단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저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아직 시기적으로는 한 달 반이라는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MSCI 지수 편입도 관련된 기대감이 또 생겨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총이 커지니까. 네, 시총 기준은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를 이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면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수급 기조들이 유지가 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룸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5만 원대 중반으로의 커버도 나온 게 있고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급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면 그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권사의 리포트 내용 기반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슈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너무 높은 날 막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최근에도 한 2, 3거래일 전쯤에 한번 눌림목 나왔잖아요. 그럴 때 좀 지켜보시다가 접근 대응 해보신다라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가스전 관련한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장 공략주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창원 본부장은 5월 30일 날 PSK홀딩스 53%까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화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인가요?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사실 최근에 SL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차의 인도법인 관련된 부분에서 또 램프 부분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PER도 상당히 낮고 PBR도 낮은 수준인데 이게 모멘텀 자체가 좀 일부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화신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대한 이벤트가 또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각각의 모멘텀들이 나오게 됐을 때 요건 또 샤시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차체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국면으로 가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아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배터리 팩 관련된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서도 공장 가동이 될 건데 그게 이제 상반기에 이슈가 있고 조지아 공장이 이제 하반기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하기에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밸류업이 자동차 쪽에서 워낙 핫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부품 주단에서도 그런 기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선제적인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일단은 대형주 단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느 정도 보면 되죠? 이제 제가 사실 선정했을 때는 거의 뭐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1차적으로는 13,300원인데, 뭐 현재 상황이라면 조금 더 룸 높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200원까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의 관심주 보기 전에 3월에 말씀하신 종목입니다. 네, VT는 130%까지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잘 갑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ST팜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아니었다면 이곳에서도 같이 ST팜 바이넥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추세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국방수권법 NDAA의 바이오 안보법이 미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확 전해지면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우시 앱텍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ST팜과 바이넥스는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추세 하단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15일 하원 발의와 통과가 되었던 생물보안법은 6월 17일 상원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방수권법은 연말까지 수정을 거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법안이고 생물보안법은 이와 별개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ST팜, 이 생물보안법이 있기 이전에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의 두 자릿수 증가가 전망되는 기업이었죠. ST팜, 바이넥스 다시 추세 저점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 8만 8천 원 말씀드리고요. 5월 30일, 31일부터 추세 저점에서부터 코스피 2770은 한번 볼만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차례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그럼 이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 우리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 여기까지 안내드리면서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T팜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슈가 있는데요. 당정이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속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원래 이제 6월 말까지였는데요. 금감위원장이 좀 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서 그 전에 뭐를 내놓는가 했는데 시스템은 사실은 내년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정에서 오늘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시장에는 뭐 수급상 좋은 이야기들이죠. 예, 터닝포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